안녕하세요. 닥터계 고생 이성건입니다. 예, 나이스텍스 대표 천정우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부 해보시니까 어때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가지고요. 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중요한 네.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네네네네. 예. 저는 사실 2부가 네. 더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뭐 1부의 요점은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개원 전에 세무사를 만나라. 개원 전에 천정욱 세무사를 만나라. 이게 결론이었고요. 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개원하신 분들이 기대하셔도 좋고요. 개원을 예정하신 분들도 나중에 개원하시면 이런 거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네. 세무적인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제가 얼마 전에 학회에 갔더니 학회 부스로 세금 관련된 분이 나오셔서 경정 청구인가요? 네. 뭐 한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주시던데 네. 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 경정 청구라는 거는 세금을 최초 정기 신고 때 세금을 과대 신고 납부한 거죠. 그래서 세무서에 과대 신고 납부한 금액에 대한 세금을 돌려줘라, 돌려달라라는 환급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정 청구라는 걸 통해서 이제 과대 납부한 세금 돌려받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경정 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을 세금이 나올 만한 어떠한 그 요건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겠죠. 검토를 해서 뭐 요런 게 빠졌다라든지 아니면 요런 게 빠졌다라든지 하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경정 청구를 통해서 환급받는 거죠. 그러면은 천세무사님께 연락을 드리면 네. 우리 병원 경영하는 장편한 외과가 네. 낸 세금이 네. 적당했는지 적절했는지 네. 오히려 더 많이 낸 게 있는지를 그렇죠. 확인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 네. 그 사실 여러분들이 내는 개원하신 원장님들이 내는 세금이 진짜로 우리가 알고 보면 괜히 낸 세금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쓸데없이 몰라서 당한 세금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 보면 네. 그 사람이 오락에 옥살이를 하면서 거기 막 해주잖아요. 네네. 그 세무 해가지고 교도관들이 전 지역에 있는 교도관들이 와서 그 사람한테 세무 체크하고 환불받고 뭐 이런 나중에 이제 맥주 마시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옥상에서 맥주 한잔 하고 그게서 보면 그 유능한 은행원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업무적인 거를 몰라서 야 이게 경비 처리가 되는 거였어. 야 이거까지 세무적인 혜택이 되는 거였어. 몰랐어. 네.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계약하고 있는 세무사님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그게 평가해 볼 필요는 있지만 사실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동종업계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죠. 좀 이렇게 서로 이제 신뢰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네. 요번에 세금이 원래는 한 뭐 5천만 원 나왔는데 네. 뭐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기타 등등을 해가지고 요걸 연구해서 세액공제를 넣어서 3천만 원 줄여서 2천만 원이 나왔다. 그럼 원장님 머릿속에는 세액공제, 뭐 고용, 뭐 어쩌고도 세액공제가 들어갔구나. 근데 경정청구하는 그런 컨설팅 업체도 결국엔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얘기를 해도 그럼 우리 세무사님이 저번에 얘기했구나. 다 들어갔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피드백이 없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피드백 받으십니까? 저희 장편외과의 네. 최지원 세무사님은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저하고 같이 통화도 자주 하고 연락을 다 해주시고 올해 세금이 얼마쯤 나올 것 같은데요, 원장님 이렇게 얘기 피드백을 해주시고 네. 뭐 고용 증가로 인해서 세액 공제가 얼마나 받았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요. 네. 우리 전종욱 세무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주실 거고. 그렇죠. 여하튼 여러분들하고 계약하고 계신 세무사님이 그런 피드백을 해주는지 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자, 지금부터 5가지를 세액공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시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고용 증대시킨 사업장에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 네. 어떤 건가요?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새 많이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고용 증가에 따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있고 두 번째로 고용 증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은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직전 사업연도에 비해서 당해 사업연도에 근로자 수가 증가됐다. 증가됐는데 이 증가된 인원에서 원장님들이 사대보험료 반절을 사용자 부담분을 50%를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요거를 세금에서 내야 될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겠다, 감면해주겠다. 원래 그런 게 없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직원 더 뽑으면 혜택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게 개원을 하실 때는
개원을 창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 연도가 없습니다. 직전 연도에 근로자 수가 0명이라는 얘기고, 이제 개원하고 당해 연도에 5명을 채용하셨다 그러면은 0에서 5명이 증가되신 거라서 이 5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한 명당 사대보험료를 한 10%, 9%, 10%를 내주시는 거거든요. 50% 부담하신다고 하면은 그걸 5명분을 1년치로 계산해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몇 천만 원 나옵니다. 네, 그게 이제 만약에 그분들이 29세 미만인 청년이다. 그럼 100% 소득세 다 빼주시고, 청년이 아닌 청년 외뿐이다. 그러면은 그 금액의 50%를 소득세에서 빼주는 세액공제 제도가 요겁니다. 1번. 네. 자, 이게 되게 말은 어려운데요. 네. 쉽게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개업원을 하시면 세제 혜택이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직원을 뽑을 때마다 더 많은 세액이 공제가 되고, 네. 그리고 심지어 29세 미만의 청년을 뽑을 경우에는 또 더 많은 세액 공제가 된단 말이에요. 세금 네. 작게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요. 개원하실 때 3명을 뽑으세요. 예를 들면 3명, 내가 4명이 필요한데 일부러 3명만 뽑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가 1명을 더 뽑아요. 그러면 고용 증대죠. 그렇죠. 혜택 받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용을 그러니까 순수하게 증가된 인원수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퇴사해서 새로 뽑고 이런 것들은 전체 순증은 아니기 때문에 직전 연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증가된 인원에 대해서 사대보험료를 좀 내는 것도 좀 많이 내시는데 아깝기도 하고 요거를 이제 소득세 때 빼준다. 그러니까 이제 네. 사회보험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네. 개원 이제 2년 차인데 깜짝 놀랐어요. 뭐 진짜 뭐 매출이 많아서 그런지 네, 네. 몇 천만 원 내라고 연락이 네. 왔더라고요. 보통 직원 급여의 이제 9% 정도 내시니까 200만 원 18만 원이거든요. 9%. 그게 직원이 5명이면은 그것만 해도 100만 원이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직원이 또 많고 하면 더더욱이나. 그렇죠. 그래서 이 전략을 잘 짤 필요가 있어요. 직원이 10명이 필요하다고, 5명이 필요하다고 5명 처음부터 다 뽑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탈세가 아니라 절세인 거잖아요. 네. 법을 이용한 절세. 합법적으로. 네. 근데 원장님들 그거 잘 모르시거든요. 네. 막 그 세금적인 혜택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건지는 우리 세무사님하고 상의하시면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용 증가에 따른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냥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로 할게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이게 사실 국세청에서 세금 혜택을 주면 항상 사후 관리 이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지키는지에 대해서 봅니다. 못 지키면은 토해내야 되는 것들이 저 대부분이에요. 토해냈어요. 네. 근데 이제 얘는 그 사후 관리가 없습니다. 요건만 되면 그냥 받으시고 나중에 요건이 미충족되거나 요건이 미비되더라도 토해내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필수적으로 깔고 가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고용 증가를 했고, 그 내년도에도 고용이 유지만 된다고 하면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오, 그래요? 2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개원을 처음에 딱 하셔서 창업을 하시면 고용 분명히 증가가 되실 거고 이걸 한번 받으시고 그 다음 연도에 뭐 5명이라면 5명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 전년도에 받았던 이 사회보험 세액공제를 한 번 더 받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뭐 세무사님들이 알아서 해주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 중요한 건 이거를 여러분들의 세무사가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유튜브에 닥터 개고생의 유튜브를 봤더니 거기 나와 있는 전정욱 세무사님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고용 증가에 따른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우리 병원 해당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네. 능력 있는 세무사인 거고 네. 얼버무리면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미팅을 한번 해보시죠. 미팅을. 네. 아마 뭐 다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런 팁을 주시는 거는 저는 좀 놀랐어요. 제가 개원 세무사에 갔더니 그 세무사님이 나와 노무사님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팁을 주시는 거예요. 직원 원장님이 4명 필요하면 처음부터 4명 뽑지 말고 3명 뽑았다가 나중에 1명을 더 추가로 뽑아라. 그러면은 추가로 증가되는 게 있기 때문에 공제가 된다. 그 부분이 이제 이 부분도 있지만은 그 노무 지원금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월에 75만 원, 12개월 주는 90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노무사님이 한번 더 얘기해 주셔야 될 텐데 어쨌든 고용 전월 대비해서 이제 고용이 직전 연도에 비해서 고용이 증가되면 노무에도 또 지원금이 나라에서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는 노동청은 이제 이렇게
지원금을 이렇게 노무 지원금을 주는 거고 국세청은 세금을 감면해 주겠죠. 고용 창출시켜라. 나라의 정책이 생기면 노동청은 예, 지원금을 주고 저희는 예, 세금을 감면해 주고. 네. 자, 이 대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가 아프시죠? 네, 이제 돈 얘기 나오고 네. 세무 노무 얘기 나오면 머리가 아프시지만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되는 거고요. 네. 대충 그래도 원장은 어느 정도 큰 아웃라인을 좀 네. 알고 계시는 게 맞는 것 네, 같아요. 예, 몰라서 세금 많이 내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정말 헛짓거리했다 이런 생각 네. 들거든요. 자, 두 번째 이거 하고 계십니까? 고용증대 세액공제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고용증대를 한다고 첫 번째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예. 네,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전 연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게 고용이 증가되면 증가된 인원수에 따라서 곱하기 공제 금액을 곱해서 세금을 빼주겠다는 거고 앞전에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사회보험료, 4대 보험 내신 거에 대해서 이제 세금으로 빼주는 거고 요거는 이제 고용이 증가된 인원에 대해서 이제 수도권이면 청년인 경우에는 1,100만 원을 한 명당 1,100만 원 곱해서 세금을 빼주고 수도권 외 지역은 1,200만 원을 공제를 해주고요. 만약에 이분이 청년이 아니다, 29세가 넘어갔다, 그럼 700만 원 수도권은 수도권 외에는 77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 해당 연도 포함해서 이거는 3년 동안 이야. 고용 유지만 이루어진다면 3년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또 이게 앞전에 얘기했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지금 이 큰 금액 해주는 고용주대 세액공제와 중복으로도 가능합니다. 오, 큰데요. 예, 그러니까 개원해서 요런 두 개를 조합해서 받고, 그다음에 처음에 들어간 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 이런 것도 감가상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만 잘만 좀 절세가 이루어지면 좀 세금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절세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네.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개원을 하시고 나면 병원의 그 생존을 위해서 전투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병원을 경영하고 정말 뭐 마케팅 환자 고객 오게 만들고 고객 의료 사고 없이 진행을 하게 만들고 막 여기에 정신이 매몰돼 있는데 한 번쯤은 뒤돌아서 그 전투에 임하는 그 군자 물품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렇습니다. 어디서 새는 건 없는지 네. 뭐 지가 파먹고 있는 건 군량미가 줄어들고 있는 게 없는 건지 아니면 세금을 너무 과하게 내고 있는 게 아닌 네, 건지 네. 또는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혜택 못 받고 있는 거 아닌지 한번 네.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네. 요 고용주대 세액공제는 막 1,000만 원씩 한 명당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4-5명 되면 5천만 원인 거고, 그리고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그 공제받은 연도 포함해서 다음 연도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고용이 유지가 되면 또 5천만 원을 이때도 받고 이때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5천만 원 크죠. 네, 그래서 커요. 예,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잘 연구를 해서 잘 받았으면 좋겠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세무사한테 물어보세요. 원장님들이 지금 계약한 세무사한테 고용중대 세액공제가 우리 병원에 해당이 되느냐. 만약에 증거 인원이 늘어났다고 하면 뭐 1년, 2년, 3년까지 혜택이 된다고 하니까 네. 네가 세무사님께서 세금 계산을 하고 계신데 이거가 적용이 된 거냐. 그런 걸 확인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 장점이 또 뭐냐면 우리 원장님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쓰네. 알고 있구나. 알고 있구나. 야, 네, 이거 그냥 신경 써야겠다. 네. 신경 써야 되겠다. 그런 느낌 알죠? 저는 잘 알죠. 네, 그런 거를 예. 잘 모르겠지만 네, 내가 네. 저기 닥터게 고생해서 뭐 보니까 무슨 고용증대 세액공제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거 우리 하냐 이렇게 한마디만 네. 툭 던져도 네, 그 한마디가 좀 파장이 돼서 이제 좀 더 긴장하고 그렇죠. 열심히 하려고 야 하죠. 이거 여차하면 우리 원장님 세무사 바꾸겠구나. 잘하겠구나. 네, 네. 그런 생각까지 연결이 되면서 네. 조금 더 신경 쓰게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요거는 앞전에 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다르게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제 받은 사업연도부터 2년 동안에 고용이 감소되면 이때 기준이 됐던 근로자 수보다 감소가 되면은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 유지만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창업을 하고 이제 1년, 2년, 3년 어쨌든 계속 성장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우상향되는 이제 곡선을 그리면서 하실 거고 하기 때문에 직원도 또 우상해서 늘어날 거죠. 그래서 거의 이제 토해낼 일이 없지만은
뱉어낼 일이 없지만은 어쨌든 고용 유지는 해주셔야 된다. 요걸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년 고용 수당 얘기 나왔는데 네. 그 29세 미만의 청년을 고용하는 게 또 혜택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29세 미만을 뽑아야 되나요? 아,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예. 이왕이면이죠. 이왕이면 면접을 보고 이제 둘 다 이제 일도 너무 잘할 것 같은데 나이가 조금 어리고 뭐 29세 미만이고 30살이고 이러면은 이분을 뽑는 게 좋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세액공제에서는 네. 우리 국가 정책이 이제 청년 고용을 그렇죠. 좀 장려하기 위해서 그렇죠. 나온 세액인데 네. 그런 제도인데 원장님도 활용하면 좋죠.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면접 때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그랬더니 나이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좌절하더라고요. 아. 이거 역차별 아니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예. 네, 하여튼 원장님들은 세액 공제적인 측면에서는 또 청년 고용 수당 이런 거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나오는 게 투자 세액 공제인데 네. 이거는 좀 뭔가요? 네. 설명을 좀 네. 해주시죠. 저는 저희 세무사님 주신 자료 보고 네. 놀랬던 게 많은데 일단 투자 세액 공제는 전 처음 들어봤어요. 예, 이게 통합 투자 세액 공제라고 요 부분은 이제 많은 세무사님들께서 조금 놓치는 경우가 조금 그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한테 네. 우리 아닙니다. 우리 저기 세무사님 다 해주십니다. 우리 세무사님 다 해주시고요. 네. 예. 보통 트렌드가 이제 앞전에 만든 그 두 가지 고용 증대와 관련된 세액 공제, 요게 이제 포커스가 많이 맞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한다, 못 한다가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가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세액 공제가 되게 많아서 세액 공제를 다 받으면 세금이 빵원 될 수도 있습니다. 빵원. 근데 그 빵원을 내게끔 하진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그런 공제들 다 받아도 최소한에 내는 세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최저한세라고 해서. 그래서 그 세금에 걸리면 그 공제받지 못한 그 세액 공제는 다음 연도나 다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으시면 되는 건데 어쨌든 최소한에 내야 될 세금은 좀 정해져 있다. 그걸 최저한세라고 하는데 그래도 네.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네. 챙겨서 네. 받으셔야 되는데 네. 투자 세액 공제는 어떤 건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 병의원에서 이제 의료 장비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구입된 금액에 곱하기 10%를 한 금액을 소득세에서 투자세액 공제로 빼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근데 그렇지만 이게 입법 취지가 뭐냐면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투자를 많이 해라 그러면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거라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병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장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장비를 중고를 사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운용 리스로 사시면 안 되고 최소한 금융 리스는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사시면은 곱하기 10% 투자 금액에 잠시만 운용 리스와 금융 리스의 차이는 뭐예요? 소유권, 그러니까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 받느냐 안 받느냐 뭐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리스했는데 그거는 금융 리스인지 모르겠는데. 원장님들 보면 의료 장비들 되면 금융 리스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캐피탈 통해서 네네네네. 예. 소유권 이전 약정이 있는지 나중에 물론 제 거 될 거니까. 네, 또 나중에 이제 예. 금융 리스군요. 네. 근데 이제 그 수도권 과밀 억제권이라고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대체 투자만 가능을 합니다. 그게 뭔 뜻이냐면 증설 투자 새롭게 의료 장비를 구입하는 거에서는 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장비가 노후화돼 가지고 그걸 처분하고 대체로 취득했을 때 또 까다롭네요. 네. 갑자기 정형외과 받을 뻔했는데 못 받게 됐습니다. 네, 그런 것들만 가능하고요. 네, 그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지역, 지방에 있는 쪽들은 증설 투자, 그다음에 대체 투자 모두 다 가능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사실 조금 어렵기는 한데 네. 장비를 추가로 구매했을 때 그 지역마다 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중고는 안 되고 네. 리스는 또 안 되는데 운영 리스는 안 되고 금융 리스는 되고 뭐 약간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있는 장비 하나 더 살 때는 수도권은 안 되고 지방은 되고 뭐 이런 네. 얘기인데 네. 잘 모르시겠으면 일단 천세무사님 네. 일단은 천세무사님한테 연락을 하셔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계약하고 있는 세무사한테 우리 올해 투자세액 공제 받을 거 있냐?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물어보시면 또 세무사님이 뜨끔하시겠죠. 우리 원장님이 이런 것까지 알아. 투자세액 공제까지 우리 원장님이 아시는 거야. 뭐 그러면 이렇게. 끝판왕 아니실까? 끝판왕이에요? 네. 뒤에 또 있는데 네. 육아복지
네. 자, 세액공제 이런 건 또 네.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원장님이 좀 알고 계신다고 하면은 요건 맞춰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이제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그 분이 자녀 육아를 위해서 잠시 휴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 네, 병원에 지금. 그럼 그분을 복직을 시킨다고 하면은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다른 데서 그만둔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자기 병원에서 예. 육아 휴직을 한 사람을 복직할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에 30%를 곱해서 소득세도 또 빼줍니다. 육아 휴직을 하고 있던 사람이 복직을 하면 또 세금 혜택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이제 육아 휴직 후에 이제 복직을 하시는 경우에 하는 거고, 예, 이게 되면은 네, 해당이 되면은 받을 그렇죠. 수 있다.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육아 6개월 휴직자가 있다. 육아 휴직자가 있고 네. 6개월 이상 육아 휴직 후에 복직을 하면 네, 된다. 그렇습니다. 예. 알면 도움이 되네. 예, 근데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근무를 했어야 됩니다. 1년 대신에. 이상 근무를 예, 근무를 한 분이 휴직 들어갔는데, 예, 근무해서 이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시고, 역시 세금은 네. 네, 알면 알수록 아닙니다. 혜택이 되는 네, 그렇습니다. 알면 알수록 예, 예. 남는 장사입니다. 네. 여러분들 개고생 잘 보셨어요. 네. 오늘 전성욱 세무사님 편 네. 잘 보셨어요. 알면 알수록 내한테 득이 되는. 네. 정말. 근데 제가 선택하는 방법은 그런 거죠. 하나하나 꼬치꼬치 내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다 알고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럼 되죠. 네네. 거의 오늘 제가 갖고 온 세액공제 금액 네. 부분이 이제 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그 법에 엄청 많이 나와 있지만 되게 많은 세액공제 법이 있지만은 그래도 병의원이 받을 만한 것들 거의 다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경력 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네. 예. 제목이 깁니다. 요거- 경력 단절 예, 여성. 예. 네. 이거 육아 이제 휴직자 복직에 대한 이제 세액공제랑 비슷한 거로서 이제 요거는 이제 꼭 그 업종에 그 회사에서만 일하지 않아도 예. 다른 병원에서 그만둔 네, 사람도 네, 해당 기업에서 이제 중분류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기준으로만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1년 이상 근무를 한 후에 다음 사유로 이제 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 사유로 퇴직을 했어요. 네. 여기 해당이 되면 그렇죠. 받을 수 있다? 예. 이것도 인건비의 30%를 또 예, 여성분의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면 경력 단절 퇴사한 사람을 새로 뽑으면 혜택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이 조건에 그렇죠. 해당이 되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유로 퇴직했던 분을 네. 예, 이렇게 뽑으시면 예, 뽑으시면은 굉장히 이제 인건비 30%니까 야 이거 예.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그 채용하기 전에 노무사하고도 한번 네, 상의를 그렇죠. 하고 연봉이 3천만 원이면 30분은 900만 원이잖아요. 이야. 예. 900만 원을 지원을 예. 받는다고요? 예. 야 다음에 인원 뽑을 때는 경단녀를 뽑아야 되겠군요. 네, 경단녀도 이렇게 뽑으시면 어. 이거 모르고 뽑았는데 받으면 더 좋은 거고. 뭐 땡큐죠. 예, 미리 알고 이제 면접을 봤는데 아유, 이분이 너무 이제 주인 의식 갖고 열심히 하실 것 같다. 그럼 더더욱 좋은 거죠. 아니 몇 명의 후보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 고민해서 이 세무적인 정보를 알고 계시면 29세 이하를 뽑으실 네. 거고 네. 경단녀를 뽑으실 거고 모르면은 너무 마음에 들어 했는데 알고 보니까 혜택 못 받고 세제 혜택 못 받고 네. 이런 거니까 예. 예. 진짜 세금은 알면 알수록 하나하나가 다 돈이네요. 네. 동일한 업종에서만 근무했던 분을 뽑으면 되거든요. 병원에서 예. 병원 다 동일한 업종. 예, 그렇죠. 그렇죠. 좋네요. 예. 이 5가지의 세제 혜택이 우리 병원에 해당이 되는지 지금 계약하고 있는 세무사에게 물어본다. 네.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네.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